우리 늘 하듯이 이번에는 컴퓨터로 들어가 보죠. 비주얼 C 들어가서 자, 오늘 네 번째 날 벌써 이제 4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 프로젝트를 해서 데이 4로 하겠습니다. 4주차. 세월이 흘러서 이제 4주로 가고 있고, 오늘은 또 코로나도 70명밖에 안 돼서 점점 이제 종식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죠. 빔 프로젝트. 마침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소스 파일 오른 버튼 추가. 첫 번째 프로그램 새 항목으로 가야겠죠. C++를 선택하고 EX 4-1 해서 16 진수의 상수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16진수 상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늘 하듯이 첫 번째 우리 프린트 써야 되니까 샵 include std io.header 파일 넣어주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void를 쓰겠습니다. void main 이렇게 해서 자, int로 해서 num1을요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0xa라고 소문자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뭐 교과서대로 대문자로 합시다. 상수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num2는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저는 임의로 아까 해봤던 거 58 해봤던 거 3a를 해보겠습니다. 3a가 하여 58인가 이렇게 해서 보고, 자, 프린트 f 이렇게 해서 그쵸 퍼센트 x 그래볼까요? 퍼센트 x가 16진수 출력이에요. 16진수 출력은 퍼센트 d로 얼마인가 백슬래시 n 이렇게 해보고, 첫 번째 num1을 퍼센트 x로 표기해보고, 두 번째 퍼센트 d는 똑같이 num1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그쵸. 첫 번째 num1의 값은 상수로 0xa지만 0xa의 값을 퍼센트 x라는 신입수의 형태로 출력해보고, 똑같은 num1을 그대로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똑같은 값이죠. 퍼센트 d 찐법으로 추계하라서 제가 처음에 퍼센트 d를 정수라고 안 하고 십진수라고 원래 썼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이 십진수란 말을 쓰면 헷갈릴까봐 그냥 정수형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진법을 배웠으니까 데시멀에서 나온 거죠. 데시멀이 원래 십진수의 영어 표기니까 그래서 퍼센트 d를 쓴 거고요. 퍼센트 x는 헥사 16진법 헥사에서 쓴 거예요. x를 쓴 거예요. 이렇게 써보고, 이걸 복사해서 하나 더 데리고 가겠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똑같은 걸 num2 똑같이 3a로 지금 상수가 된 n2의 내용을 x로 16진법으로 써보고 출력해보고, num2 똑같은 내용을 10진수로 출력해라 이렇게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없다면 자, A는 10진수로 10 맞죠? 공부한 대로 A는 10진수로 10이고요. 그 다음 3A는 공부한 대로 58이 나오고 있죠. 58. 자, 오늘 이거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는요, 이 너만의 값을 16진수로 출력하라 이런 변환 포맷이고, %d는 똑같은 너만을 10진수로 표기하라 이런 출력하라는 변환 문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 변환 문자를 %d만 써봤는데 %x를 처음으로 써보는 거예요. 16진수로 써보아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6진수의 상수 표현은 16진수의 상수 표현은
네, 접두어 공X로 시작한다. 네, 그리고 당연히 16진수니까 0에서 A, B, C, D, F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아까 해봤던 거예요. D6675가 얼마인가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똑같이 int 네, num3라고 하나 저장을 해놓고 네, 아까 D 0X는 접두를 하나 쓰고 D 네, 6675 네, 이런 값은 도대체 계산은 내가 다 일일이 못했어요. 너무 숫자가 커서. 하지만 컴퓨터는 계산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놓고 컨트롤 C 복사해서 또 컨트롤 V를 갖다 놓고 num3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 값들이 얼마였는지를 또 알 수가 있겠죠. 컨트롤 F5 네, 87만 8197이라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지.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을 일단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엄청나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C 언어, 컴퓨터의 구조, 데이터 이해까지도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집중을 해서 조금 내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다 쉬운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진수와 십진수의 변환을 이렇게 한번 임의로 해보는 거를 좀 해봤고요. 우리가 그 십진수를 16진수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는 우리가 크게 뭐 우리가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 4.2절 정수와 실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우선 상수의 표현 방식에서요. 정수에서는 이제 부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또 부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우리가 어떤 이진수 체계에서 이렇게 8자리를 가지고 1바이트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캐릭터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캐릭터형은 엄밀히 말하면 문자를 데이터를 자료형이라기보다는 그냥 8비트 정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비트 정수형이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부호를 따지지 않을 때는 디지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자릿수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은요 이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누어서 전체 크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8비트 체계에서는 제일 최대수가 얼마였죠? 모두가 1111 되는 이 127, 250 그쵸? 127이라는 수였죠. 모두가 큰 수. 그래가지고 얘가 1111로 255죠. 왜 그럽니까? 네, 255입니다. 255를 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0000이면 어떻게 되니까 0이 이게 자꾸 맞죠? 0000 네. 0000 8개 같은 경우는 이 0인데 이걸 전부 하다 보니까 양의 영역밖에 안 되니까 얘를 반으로 자르자. 반으로 잘라서 0에서 255까지 이렇게 있을 때 딱 여기가 1이죠. 시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시계. 쭉 가가지고 여기가 127이에요. 그리고 255를 마이너스 1로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약속입니다. 여기를 254를 마이너스 2로 보기로 했고 253을 마이너스 3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서 128을 마이너스 128로 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29는 마이너스 127이고요. 이런 식으로. 126은 네, 플러스 126이고. 이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없는 여기 바깥쪽을 부호가 없는 체계라고 하고 안쪽을 부호가 있는 체계라고 한다 그러면 부호가 없는 체계에서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2, 3, 4, 5, 6, 7, 8에서 255까지 쭉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전부 양의 영역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얘를 반으로 딱 나누어서 128을 기점으로 해서 0에서 127까지만을 플러스의 영역으로 보고 255에서 128에서 255까지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하자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구분할 거냐? 128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가 맨 바깥의 영역이 1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얘가 1로 시작하는 모든 수는 다 뭐예요? 마이너스인 거고, 왜냐면 이건 128을 넘는 수니까. 0으로 시작하는 모든 여기 자릿수들은 뭐라고요? 다 플러스로 보기로 한 거예요. 여기는 전부 플러스 영역 이렇게 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맨 높은 자리의 수를 부호 비트로 쓰는 거구나. 부호 비트로 써가지고 부호 비트가 1이면 마이너스 0이면 플러스구나 하고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정수 체계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살짝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면 다시 시연어로 가서 네, 정말 제 설명이 맞나? 그러면 맞을 수밖에 없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정말 캐릭터형의 부호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EX4-2로 해서 네, 캐릭터형의 부호 이렇게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캐릭터형으로 선언해 버리는 거죠. 네, 캐릭터형으로 어떤 num1을 선언하되 그 값을 127이라고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해서 num2를요 128로 선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캐릭터형 num3를 네, 255라고 하기로 했어요. 네. 자, 이렇게만 하고 뭐 값을 찍어 봅시다. num을 num1을 다 찍어 보는 거죠. num3를 네. 그냥 뭐 차례로 그냥 출력해 버리죠. 다 없애버리니까 첫 번째는 num1을 출력한 거고 두 번째는 num2를 출력한 거고 세 번째는 num3. 뭐 그래도 조금 뭐가 출력한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를 num1은 이런 식으로 할까요? 뭐 상관은 없는데 굳이 뭐 그래도 그냥 뽕 출력하는 게 좀 모양이 이상해서 네, num1이라고 출력하죠. num1에 있는 변수 네, 뭐 여기는 num2 이렇게 하죠. 네, num3.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정말 제가 설명한 대로 되는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맞았죠? 오른 버튼 눌러서 추가 기존 이렇게 해주시고 네, 캐릭터형의 부호 이렇게 해서 얘를 신기수 상수를 없애죠. 제거 이렇게 놓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F5. 네. 자, 첫 번째는 127 맞죠? 두 번째는요. 128은 뭐라고요? 128은 마이너스 128로 보기로 했잖아요. 마이너스 128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55는 마이너스 1. 이거 254는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가 나와요?
이 시계표대로 한다면 네, 마이너스 2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캐릭터의 정수 체계를 0에서 127까지만 플러스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호 비트, 가장 높은 비트만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누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살짝 안 되죠? 일단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제 공부하는 스타일은 처음에 조금 갑자기 어려운 게 나타나면은 여기서 탁 막히지 말고 건너뛰고 이해한다고 진짜 하고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이제 이해가 서서히도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 16비트로 넘어보겠습니다. 16비트. 이제 8비트는 그렇다고 칩시다. 자, 16비트 잘 안 쓰는데요. 쇼트형이라고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호 체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예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16비트 정수형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16비트 정수형. 16비트 정수형. 네, 비트 정수형. 8비트 정수형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16비트 정수형은 마이너스 300, 32,000 얼마입니까? 236에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플러스 32,235 조금 숫자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쓸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원래 저기 마이너스 부호 체계를 안 썼다면은 플러스 0에서 65,535까지 쓸 수 있어야 되는 수였어요. 왜요? 2의 16비트가 16승이 65,536인데요. 0부터 따지자면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쵸. 2의 16제곱에 마이너스 1까지가 0부터 따지게 되면 65,535가 되는 거고, 이것은 전부 16개가 하나, 1111, 1111, 1111, 1111 되는 2비트 체계예요. 예. 16개의 자리가 16비트니까 16비트의 16개가 전부 1로 꽉 채워질 때가 65,535예요. 그런데 얘를 아까 제가 똑같은 원리로 0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65,535의 절반 32,265 이게 벌써 정확히 계산해 볼까요? 65,536을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자, 잊어버렸어요. 2, 3은 6, 2는 4, 2, 7이 14, 2, 6, 12, 네, 32,767, 네, 죄송합니다. 엉터리 숫자를 얘기했어요. 32,768에서 네, 32,765까지의 수예요. 그러면 쭉 증가시켜서 32,765까지는 플러스 영역으로 보고, 플러스 영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탁,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은, 네, 마이너스 1은 65,000, 아까 안에를 부어 있는 거로 하겠죠. 마이너스 1은, 네, 65,535부터 네, 65,536 마이너스 2 이렇게 쭉 가서 네, 여기가 마이너스 32,768로 보기로 한 거예요. 어느 수를? 65,535라는 수를. 무슨 말입니까? 아니죠. 65,535는 여기 있는 수였고, 네, 32,768을 마이너스 32,768로 보기로 한 거예요. 네, 수의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수값,
이쪽으로는 플러스 값. 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쇼트형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EX3-3으로 해서 쇼트형 부호라고 합시다. 네. 저장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 미리 등록을 해놓죠. 네, 쇼트형 부호 이렇게 해놓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뭐 똑같은 거를 여기를 쇼트로 다 바꾸면 되겠죠. 요거는 캐릭터형은 없애야 되겠네요. 제거. 여기를 쇼트형, 처음으로 이제 쇼트형을 써보고 있어요. 쇼트형으로 넘안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넘트릴러, 쇼트형으로. 네. 넘트, 쇼트형으로. 네. 자, 넘1은 맨 처음에는 플러스로 제일 큰 값, 32,765로 32,765로 해주고요. 넘2는 그거보다 하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32,000, 네, 768로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플러스 영역을 하나 넘어간 거죠. 제일 큰 수를. 넘3는 65,535. 이거는 네, 가장 어떤 값이 출력될 것 같아요? 여기는 32,765가 출력될 것 같고 두 번째 자리는요. 마이너스 32,768이 출력돼야 되겠죠. 65,535는요. 마이너스 1이 출력돼야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수의 체계를 잘 이해한다면 이 쇼트형은 32,765까지만 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32,768까지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인트형의 쇼트형은 네, 32,768에서 그쵸? 플러스 32,765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영역까지 생각을 해서. 그 이상이 넘어가면 연산 오류가 난다는 거죠. 쇼트형에 연산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 캐릭터형도 연산할 수 있지만 연산할 수 있는 범위는 요 사이 128에서 127 사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산의 어떤 범위를 생각하고 자료형을 따져야 되지 물론 그냥 나는 그냥 제일 큰 인트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메모리 사이즈를 좀 아껴보겠다고 쇼트나 캐릭터형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비트수가 그만큼 내려가게 되면은 연산 범위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연산 범위가 너무 작은 자꾸 연산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의할 수 있는 연산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연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컴퓨터라는 거는 자릿수를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꾸 무한대의 계산을 요구하게 되려면 더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너무 능력을 갖다가 믿고 마구마구 계산하다가 연산 오류가 나는 이유는 그 자릿수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큰 자릿수의 데이터 범위로 자료형을 선언해 주지 않으면 이런 연산 오류가 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조금 더 기초 C 언어 시간이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급 C 언어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죠. 한번 이런 멀티플로 계산을 해보죠. 멀티플로 쇼트형으로
뭐를 계산했어요? 멀티플 계산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 네, 뭐를 가지고 뭐, 한번 해보죠. 자, 뭘은, 네, 뭐, 너만 곱하기 3을 했다. 3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765가 쇼트형에서 쓸 수 있는 최대값이었는데 곱하기 3을 했다 그러면 결과가 얼마나 나올까요? 프린트 F 뭘 값부터 찍어보죠. 진수로 찍어봅시다. 당연히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네, 컨트롤 F5. 과연 곱하기 3이 제대로 됐을까요? 네. 32,759. 뭐 이상한 값이 나와버렸잖아요. 곱하기 3을 했는데. 네. 믿을 수가 없는 값이 돼버렸죠. 곱하기 3은 아니지 않습니까? 32,765 곱하기 3인데 759잖아요. 네. 뭐 4를 한다 그러면. 4를 한다 그러면. 컨트롤 F5. 네. 뭐, 마이너스 12. 막 이상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따져보면 돼요. 따져봐가지고 그 결과가 결국은 마이너스 12 영역에서의 결과랑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산을 무조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산할 수 있는 범위를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랬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지. 내 컴퓨터가 망가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연산 범위를 내가 못 맞췄구나. 연산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서 얘가 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까지인가를 알아야 곱하기를 하든 더하기를 하든 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따져야 한다 하는 좋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4장 정수와 실수의 표현 방식, 4비트 체계와 그다음에 뭐죠? 16진수 그리고 부호 체계와 연산의 범위 이런 거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믿고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16비트, 8비트가 대세일 때는 이랬는데 점점 CPU가 좋아져 가지고 또 메모리도 커지고 이래서 조금은 따질 필요가 없게 아예 크게 잡아주자 한 게 인트형이에요. 인트형은 32비트형입니다. 그래서 인트형 한번 써보고 네. 인트형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 없이 썼지만 인트는요 32비트 정수형이고 네. 범위는 또 어마어마해요. 네, 왜냐면 2의 32제곱이기 때문에 2의 32제곱이면 범위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한번 봅시다. 32비트 정수형은 65,536을 무려 2번을 곱해가지고 네, 그거를 절반으로 쪼개서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진법으로 따져도 32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32비트잖아요. 하나 더 써야 64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16비트잖아요. 하나 더 써야 32비트는 거죠. 1111, 1111, 1111, 1111. 이게 32개의 일이죠. 이 값이 총 얼마겠냐는 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현재로서는 1이고 그쵸? 그 다음에 1000 그쵸? 그 다음에 뭐죠? 0000 0000 0000 네, 끝났죠? 또 0000 0000 0000 0000 얘가요 마이너스를 표시할 수 있는 맥시멈 값이에요. 아까 같은 원리라면 그쵸? 그 다음에 0111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얘가 플러스로 표시할 수 있는 맥시멈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냅시다. 내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16진수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F잖아요. 111이 4개가 F라 그랬잖아요. 4개 단위로 끊어봤을 때, 네. 111은 전부 뭐예요? 10진수에서 F였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전부 F로 줄이면 이 어마어마한 32비트를 내가 전부 1로 채운 값으로 알 수가 있고, 마지막은요, 7이잖아요. 아, 그럼 맥시멈은 7FFFF구나.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일 큰 마지막 맥스는 뭐요? 1이잖아요. 이게 1. 8이잖아요. 8. 여기는 0, 0, 0, 0, 0, 0, 0이구나. 아, 그럼 80000000 16진수가 인트 체계에서 마이너스 쓸 수 있는 제일 마이너스로서는 제일 큰 값이구나 알 수가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네, 인트를 다른 이름으로 또 저장해 보겠어요. 네. 그래서 EX 4-4. 네. 인트형, 드디어 이제 인트형의 부호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형의 부호 추가하고, 이거는 또 제거하고. 자,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죠? 얘네들을 다 인트형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늘 쓰던 인트형이 얼마나 큰 범위를 얘가 쓸 수 있는 건가. 인트형,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가 인트형. 자, 인트형으로 바꿔주고, 네. 자, 요거는 이따 나중에 해봅시다. 인트형으로 일단 고쳐놓고, 뭘도 한번 계산해 볼 거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해봅시다. 이건 나중에 하는 거니까. 슬래시, 나중에 할 거, 슬래시. 나중에 할 거, 슬래시. 나중에 할 거니까, 얘도 슬래시. 네, 자, 이렇게만 처리해주고, 자, 첫 번째로는요, 플러스 영역으로 제일 큰 수, 뭐예요? 7FFFFFF였잖아요. 그러니까 16준수를 시작하니까 0x를 시작하고 7, 그 다음에 대문자 FFF,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7FFFFFFF. 그 다음에 넘2는요. 네. 그거에 바로 하나 더 넘어간 거죠. 8000이죠. 16진수로 표기하는 거니까 0x를 쳐줘야 되고 80000000. 네, 그렇게 해준 것이 마이너스로 쓸 수 있는 최대치. 모두가 1인 경우는요. 그럼 마이너스 1이겠죠? 확인해 봅시다. 모두가 1인 경우. 그리고 32개를 어떻게 쳐? 그러니까 16진수를 쳐야지. 0x에 네, FFFF. 네. 그렇죠?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인트로 쓸 수 있는 마지막 극한을 보러 가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네. 얼마의 값입니까? 플러스 맥시멈이 21억. 아이고 크죠? 4,748만. 네. 3,647이라는 수가 인트형의 플러스의 최대값이 돼요. 네. 그러면 그거에 똑같은 수에 21억 4,748만 36,3,648이 뭐예요? 마이너스
인트형의 마이너스의 최대값이죠. 마이너스의 최대값이라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이너스로 제일 경계값이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넘2가 마이너스 21억이니까 넘2는 위에서는 8000으로 해놨는데 8000으로 해놨는데 그게 마이너스 21억. 모두가 1인 경우는 이건 뭐 마이너스 1이 맞잖아요. 네. 이런 수임이 증명이 됐죠. 아, 그러면 이제는 인트형의 극한치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대략 21억 4,700만 정도, 21억 4,700, 2147 정도만 외웁시다. 아, 21억 4,700만. 어떻게 다 외워요, D를. 그리고 D는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야. 아, 21억 4,700만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트형 전선에서도. 싸이가요, 그 유튜브에 10억 그 뷰가 올라갈 때, 유튜브가, 프로그래머들이 설마 우리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조회수가 21억이 넘을까? 해가지고, 인트 체계로 썼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강남 스타일이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튜브의 개발자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왜요? 좀만 더 보다가는 마이너스 표기가 되게 생겼거든. 그러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래서 싸이 때문에 32비트 정수 체계를 64비트로 올렸다고 합니다. 재미난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유튜브는요, 무려 몇십억이 올라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64비트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일까요? 64비트면. 21억 곱하기 21억의 숫자예요. 그럼 뭐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해 올라가는 단위니까 이제는 뭐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의 조회수를 보이는 영상물은 안 올라가겠죠. 재미나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싸이가 정말로 잘 돼서 32비트 체계에서 뭘로 선언해주고 어떤 영상이 참 성공을 해가지고 4배가 21억의 4배, 그러니까 약 84억이죠. 84억을 뷰를 기록했어요. 실제로 84억이 출력되나 봅시다. 컨트롤 F5. 네. 마이너스 4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세요. 아주 뭐 이상한 값이 나왔죠. 이게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나온 건 아니에요. 뭐 3을 해보겠습니다. 3을 해보면 컨트롤 F5. 네, 뭐 마이너스 뭐 21억 47만 뭐 이상한 값이 나왔죠. 제가 원하는 어떤 이상한 값이 안 나오고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더하기를 해보죠. 더하기 차라리 더하기 너만의 더하기 뭐 21억 4,700만을 넘어서 더하기 뭐 5,000번이 넘었어요. 5,000번. 네, 이렇게 넘으면 실제로 값이 얼마가 되는지 컨트롤 F5. 네, 마이너스 21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인트의 범위도 21억 4,700만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웬만한 돈 계산이 뭐 21억, 뭐 21억 원, 뭐 요즘 조단위, 경단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엑셀에서는요, 32비트 인트 체계를 안 써요. 64비트 롱 인트 체계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트 64 체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인트 64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써서 더 21억 단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의 체계, 정수와 실수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